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생각의 기준 이렇게 추가 수업을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한 아이디어들,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책을 읽다가 보면 인문사회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리한 파일이 있습니다. 기본 파일이 있는데 그 기본 파일을 수업한 수업안을 스크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시간, 공간, 인간이에요. 이게 천시, 이게 지리, 이게 인화라고 나와요. 그럼 천지인 삼재할 때도 나오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이렇게 시간, 공간, 인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통시적, 이게 공시적이죠. 이건 공시적. 시간이에요. 공통시간. 공시적이고 이렇게 시간을 통과하는 건 통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을 통과하는 통시적은 시간이고 공시적인 공간이면 여기는 가운데가 인간이 있죠. 근데 공간은 이만큼 떨어지고 시간은 이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x, y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좌표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x 곱하기 y 해서 이 면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그 사람과 얼마나 밀접한가 이 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이 곱한 값이 나랑 친분관계가 깊고 공간도 많이 떨어지고 시간도 많이 떨어질수록 나랑 친분관계가 멀고 하면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여기는 친족들, 여기는 직장, 여기는 취미, 여기는 인터넷 인간관계 해서 그 어느 범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인력관리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말했던 인간, 시간,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건 지리, 이거는 시간 타임, 여기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반기에는 저도 이제 지역, 지리, 지역이 어디냐, 시골과 도시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국경이 허물어지고 나라 간에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나라 간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현실과 가상 공간, 공간이라는 말에 가상이란 말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게임 속 공간까지도 공간이다. 전화통화 속 인간관계의 공간도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게임 속으로 여행도 할 수 있고 전화 속으로도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현재 가지 않더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현실과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강화가 되면 요 경계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들어가는 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산업이나 아니면 먹거리나 아니면 미래산업 아니면 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이 경계에 관해서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살펴야 되지 않나라는 공간 이해를 하게 됐어요. 똑같이 이렇게 메타버스 속에서 부동산 공간, 부동산 투자, 현실이 메타버스로 들어갈 때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일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공간들이 변해가면서 이동이 돼요. 메타버스들이 좋은 것. 그래서 그 흐름을 타면서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선점을 하면서 부동산에서 전부 다 이제 중심가가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값이 변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이렇게 같은 원리로 중심 메타버스가 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쪽 들어가서 해야 되고 메타버스에서도 현실과 같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은 본인의 경험 부족으로 10대는 20대, 30대, 40대, 20대는 예측할 수 있대, 30대, 40대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40대만 해도 50대, 60대가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야 10대, 20대가 충실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단기 계획으로만 살고 그냥 뭐 대략 이렇겠지 하고 살아서는 이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파이어족이 조기 은퇴하는 거거든요. 돈 벌고 이게 파이어족처럼 은퇴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짜 경청
경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특히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나 아버지들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바탕이 되는 그런 삶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는구나. 근데 이제 역사를 배우기 전 단계에서 역사 배우는 게 효과적이라면 본인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서 인생의 계획 속에서 이 역사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이 없잖아요. 인생 계획이 뒷부분에.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이는 역사의 교훈은 제한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교통이 발달하니까 땡겨져요. 1시간 거리가 늘어나고, 통신이 발달되니까 바로 옆에, 옛날에는 2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즉시 동시성을 가지고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시공간의 경계가 붕괴되었을 때, 그랬을 때 시공간의 가치를 더 잘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걸 느끼죠. 자, 다음은 인간은 평생 살아보니까 이 다르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같지만 정말 각각의 사정이 있고 달라요. 역지사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은 좀 해도, 부부만 해도 같은 것 같지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입장을, 이건 경청도 있지만 입장을 관찰한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개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통성을 찾으려면 개인의 다름보다는 이건 존중하되 집단의 원리를 진짜 집중적으로 별도로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왜 주식을 사는지, 집단의 특성을 잘 관찰할수록 개인의 선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 집단을 잘 공부할수록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공간 속에서 인간이 왜 사느냐? 그렇죠. 답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외에는 가치관이. 그렇지만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하나하나의 단계나 과정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와 과정이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어떤 과정을 살아가야 되냐라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따라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분에 멘토의 필요성은 정말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멘토의 판단 기준들과 내 기준을 비교하면서 탄력성 있게 기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하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범주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판단의 기준들이 굉장히 제가 많다고 했죠. 2의 배수로, 대소선호 경중해서 2의 n승으로 이 판단의 기준을 내보면 가지수가 크다 작다, 그죠? 크죠. 무겁다 가볍다 이런 것까지 하면 2의 n승으로 되니까 판단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조합하는 게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영화지만 송곳이라는 거 봤는데, 부정이 있으면 바로 얘기해야 되는 그 꼰대, 완전히 그 FM대로의, 배운 대로의 기본 가치관.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0가지의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80으로 살았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도덕책은 90으로 나와요. 90, 거의 100에 가깝게. 근데 이게 50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 삶은 거의 이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꼭 FM대로 지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이 배운 것하고 이렇게 지향해야 될 가치하고 현실의 삶,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현실의 삶과의 요 갭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탄력성 있게 요거를 지내야 되는데, 탄력성 있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배운 거하고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돼버리면 정말 쉽지 않아서 저도 이게 평생 고생이었어요. 고민이고. 이 가치관이 생기는 게, 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판단의 관점, 이게 이제 부모의 가치관이나 크면서의 트라우마, 경험,
이런 거 굉장히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양육론이거든요. 양육론. 양육론이 아니라 이게 운명일 수도 있고 타고나는 선천적일 것일 수도 있고 유전자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인성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어떤 인성론, 선성설이냐 성악설이냐 백지설이냐를 바탕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어쨌든 어떤 가치는 선택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버티다가 근데 책임을 지는 거는 버티다가 책임을 지기 싫으면 이제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선택을 하는 걸 쪽쪽이 다 책임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를 책임진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유연성이나 회복 탄력성이나 가감성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댓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난하는 거 하나를 자꾸 신경 쓰게 되면 그러니까 욕먹는 거, 비난당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항상 최선의 노력이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배운 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뿐이다.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 사회구조나. 왜? 완전히 진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 가치관에서는 그렇다는 것이 다른 가치관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유연성과 회복성과 과감함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사는 거는 멘탈 게임입니다. 멘탈 게임, 정치 게임. 그러니까 이 멘탈이 적정선에서 너무 완고하거나 너무 높으면 안 되는 본인이 수용 가능할 만큼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이 기준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낮아서 자, 못하냐? 안 하냐? 돈을 못 버냐? 안 버냐? 그러면 안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해본 경험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기준의 크기. 그러니까 이렇게 컵이 있으면 요만큼 있으면 반이나 있다고 만족해버려요. 반밖에 없다고 안 하고. 그리고 컵이 이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준이 이만해요. 그러면 이만큼만 담겨도 이 반보다 많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네. 반이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기준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잖아. 당신 해봤어? 이렇게 정주영이 많이 그랬나? 재벌인. 당신 해봤어? 이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본 경험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멘탈 게임을 하려면 어쨌든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것보다.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들을 누적시키는 성공의 길을 써서 자신감을 누적시키지 않으면 작은 성공을 누적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지속돼야 실력이 되고 이렇게 실력이 커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지속돼야 자존감이 돼요. 자존감이 강해져야 자기 정체성이 강해져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니까 상대방이 장점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해요. 칭찬해주면. 장점 말고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점은 정말 드문 경우에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얘기해주지만 이렇게 장점을 중심으로 칭찬하고 너는 뭘 잘해 이렇게. 누가 칭찬을 안 해주면 본인이라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본인이 칭찬하는 게 성공일게요. 똑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자신에 대해서. 종교하고 신앙에는 절대자라는 분이 계시니까 믿음을 유지하고 끌고 가기 쉬운데 본인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자고 상대성에 따라서 필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죽는 생각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니까 손끝도 발끝도 행동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필요한 게 균형감이에요. 자, 균형감이란 뭐냐? 이렇게 긍정만 필요하냐? 아니죠. 부정도 점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만 맞냐? 남도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남과 나를 정반합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균형감이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과 반을 완벽하게 합치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근데 이 합이 정의되고 또 반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합으로 가고 요게 또 정반합이 된다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합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임시로 결합됐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이걸 결합시켰는지, 왜 결합됐는지를 안다는 것은 시대의 집단 원리를 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은 필연적으로 반이 나옵니다. 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반대자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침묵하는 자를 빼고 4대3 이런 식으로 결정되죠. 과반수가 안 되는데도. 그래서 지지율 40%, 30%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침묵하는 30%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과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과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합집산의 과정의 선우를 봐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데 보통은 이 원인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의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 원인이 이쪽의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요 반대를 빼고 고려를 해서. 그런데 어떤 원인이 가장 클지를 잘 몰라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돼서 인과관계를 딱 하나밖에 쓸 수 없어요. P명Q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나로 써줘요. P2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P1, P2부터 무수한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P1만 써요. 그러면 억울해져서 왜 P2도 있는데 왜 P1만 잘못됐다고 이렇게 탓하게 돼요. 근거 싸움을 하게 돼요. 이게 재판이나 소송이라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미리 하고 있다면 배려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가만이라는 걸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어떤 원인이 가장 주목을 받는지 이유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집단 논리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목받는 이유를 알게 되면 판단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요. 결과가. 근데 보통은 결과를 알고 원인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나온 결과로 원인을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주식이 올랐어. 그러면 나중에 설명할 때는 이것 때문에 올랐어요 하고 설명해요. 이 원인 중에. 근데 이 결과가 당연히 됐으니까 어떤 원인이든 당연히 이 이유가 되죠. 설명을 잘했던 못했던.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엄밀하게 따지면 예측이 거의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예측도 틀렸고 미래 예측도 학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틀린다는 거죠. 그걸 알면 주식시장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원인이란 건 그럼 뭐냐? 역시 상황 파악이다. 이 상황은 뭐냐? 어떤 상황이냐? 육하원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왜? 신문 같은 건 육하원칙으로 상황을 다 전달하니까. 이게 최강의 기준이다. 최강의 기본적인 기준이다. 그러면 어떤 게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이 상황이 변화한다. 이게 뭐예요? 변화한다. 인과관계가 변하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창의성이에요.
출원이고 출이에요. 이때 뭐가 어떤 조건이 육가원칙 중에 어떤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육가원칙의 조건들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되새겨 볼 수 있어요. 자, 장소만 변해도 커피를 마시는데 장소만 변해도 먹는 사람만 변해도 언제 먹는 시간만 변해도 굉장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육가원칙 중에 어떤 하나만 변해도 종합적으로 모두 다른 상황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자켓 체중에서 바다에서 살아남기, 우주에서 살아남기, 동굴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처럼. 근데 똑같아요. 6.25 전쟁에 이순신을 넣으면 달라지겠죠. 이런 것처럼 누가를 바꾸냐, 언제를 바꾸냐, 타임슬립 하는 게 다 언제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를 바꾸냐, 육하원칙 하나 바뀌는 거에 따라 무수하게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혼란스러운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종합적으로, 그럼 체계적으로 연관이 없냐? 그게 학문이야, 학문. 그게 교과목이에요. 구경, 수, 사가, 미체, 한, 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과목. 그걸 더 자세히 가면 과학도 물리화학, 지구과학도 있고, 그걸 더 자세히 하면 응용과학, 생화학 이렇게 대학교 교과목, 도서관 분류 책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들이 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이해하면 뭐를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 생각만 하면 누워있으면 돼요. 병원에 누워있어도 공부만 하면, 그냥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나려면, 실천은 사회 속에서 하는 거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 대인관계하고 접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 건강이 최고다. 왜? 자아 실현하는 데는. 자아가 있어. 근데 실현하는 데는 건강이 최고다. 다만, 실현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들고, 요거는 실천을,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요. 뭐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자아 실현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실천이 되려면 자아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 자아는 다 다르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그런데 이 상관관계가 사회적인 시각에 따라서 자아를 실현한다면 굉장히 달라져요. 상관관계 때문에 욜로족, 자연인, MZ세대, 이런 말이, X세대,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자아를 사회에 실현했을 때 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인간들은 자아 실현을 통해서 이걸 하는데, 그 자아 실현하는 걸 통합해서 근국의 단어가 뭐냐?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헌법 10조에. 이렇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권인 자유평등권, 사회권과 통치구조, 삼권분리. 통치구조를 통해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약속했죠. 사회적으로. 그게 법이다 그러죠. 그런데 통합한 단어가 행복이지, 이 행복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죠. 나는 김치를 먹을 수 있어 행복해. 나는 산책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해. 나는 명예가 있어서 행복해. 행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통합된 단어를 찾았어,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주요한 가치들이 안정이다, 법적 안정성, 정의, 이것들이 행복이라는 한 목적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한 목적. 여기 안에서 사랑이나 아름다움이나 의식주나 자유나 평등이라는 무수한 가치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가치들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 가치. 그러니까 너무 여러 사람들 생각을 모였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넓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개별적, 특수한, 고유한 나만의 경험에 비추어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가치는 또 구체적으로 오히려 소박하고 간단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달라요. 개인의 가치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점은 뭐예요?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치면 이게서 이만큼 높은 가치일 수도 있고 낮은 가치일 수도 있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가치 위에 꼭대기 위에서 더 멀리 보고 더 가치 있게 보려면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고 뭐라고요? 보이는 만큼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 악순환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힘이 있다는 말은 뭐냐? 다양한 가치를, 다양한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기업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조직이 됐든.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이 틀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 변형되고 움직이는 게. 그게 미래 사회로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틀을 변화시키는 거. 종합적으로 아우르다 보면 엄청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판단 자체가 불규칙하고 혼란스럽고 이거를 다 표현해서 마인드맵으로 기리면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생각은 이렇게 해도 돼요. 무한 빅뱅처럼. 하지만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쓰고 말하고 대인관계를 하려면 간단한 기준으로 추출해내야 돼요. 그 생각 속에서 묻혀있는 좋은 생각들이나 생각의 줄기들을 추출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점검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점검의 방식이 보면 발명의 방식들은 생각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뭐라고요? 이익이 될 만한 쓸만한 생각들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순서가 아니라 점검의 순서도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오히려 이게 공상이거든요. 공상. 되게 좋다는 거죠. 공상, 상상. 어떻게 보면 무념무상과 가까워져요. 이게 공상으로 색이 꽉 차면 텅 비어서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이 공이에요. 멍. 그래서 공직지색, 색즉시공도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꽉 차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자, 어쨌든 이거를 옛날 사람인 구양수가 이렇게 다독, 교과서 책으로 읽고 다작, 글 써보고 다상량, 생각해봐라. 이렇게 세 가지로 단순화시켰어요. 생각 그물을 짜잖아요. 그물을 자주 짜게 되면 생각의 연결고리를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튼튼해져요. 생각이 질겨져요. 대신에 생각이 질겨지면 고정관념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고 유연하게. 그걸 뭐라고요?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 직접 생각이 탁 떠오를 수 있게 연결고리를 여기에서 이게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재구성하는 것. 그러면서 명상이나 무념무상,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머리를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꽉꽉 해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차가지고 정자로 생각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생각의 자율성, 탄력성이 강해져요. 생각을 단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양수의 3다 속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들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들이 변화합니다. 변화해서 움직이게 되면 불안하게 돼요. 항상 정지에 있는 것보다. 움직인다는 것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움직임은 긍정적이면서도 불안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나가요. 행복이라고 그랬지만 한목적성으로 행복. 이 행복의 구체적인 나 개인의 모습, 개인의 자아, 이 목적을 실체화시키겠다는 생각.
이 생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가집니다. 왜? 결과적으로 여기 도달한 게 아니라 도달은 알 수가 없어요. 요 출발점은 갖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생각적인 출발점. 어떤 문장이든 주기도문을 하든 뭐 십기현명을 하든 그거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하면 돼요. 생각의 출발점이라는 가치 갖고 있어요. 그럼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움직이다가 조용히 이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생각들이 이만큼 진전하면 나의 위치에서 여기까지의 상호관계를 정의하게 돼요. 사전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전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실체가 너무 흐릿하니까 이걸 사전을 통해서 두고 명확하게 요 관계와 거리들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전적 정의잖아요. 1차적.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의 개인 맥락 속에서, 나의 경험 맥락 속에서의 정의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은, 배추의 기억은, 김장의 기억은, 사이다의 기억은 다 달라요. 모두.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인데, 모인 사람들이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거기다 따라 휩쓸려 흘려가요. 남들이 노스페이스 사면 나도 사고, 남들이 명품 사면 사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흐름을 살펴서, 흐름을 타면서, 흐름을 이용해서 흐름을 벗어나야 돼. 의지를 가지고 이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흐름을 거스르는 것도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해돼요? 순풍에도 배가 가고 역풍에도 배가 가요. 그것도 알죠? 네. 그러면 이런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노력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의 흐름을 읽게 되면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생각한 길을 갈 수 있는 키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준들인데 그것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생각의 기준들을 연결해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생각할 것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동아쌤입니다. 고맙습니다.